2025년 3월 31일 바로 어제 일명 고래 투자자들이 이 리플을 대거 매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무려 11억 2천만 개에 달하는 리플이 시장에 풀렸고 3조 원에서 4조 원 규모의 자금이 매도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 뒤에는 숨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업비트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요. 지금 이 업비트가 어떤 종류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이 국내의 투자 세력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에 적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그들의 전략적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업비트가 현재 어떤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본다면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업비트의 운영사인 이 두나무가 직접 보유 중인 코인들이고요. 둘째는 두나무의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가 간접 보유한 자산입니다. 형태만 자회사일 뿐 사실상 직접 투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두나무가 운영하는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단 하나, 오로지 비트코인 뿐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요, 현재 업비트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려주는 코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리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다소 이율배반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업비트는 리플을 단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나무앤파트너스는요, 분명히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만, 하지만 업비트의 모회사인 두나무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먼저 2024년 상반기 감사 보고서를 살펴본다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업비트는 약 67억 개의 리플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이것을 당시 시세로 환산한다면 약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후 2025년 3월 28일에 공개된 최신 보고서를 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업비트는 무려 60억 개의 리플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리플 유통량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가치로는 약 19조 원에 달하는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다만 이 19조 원 규모의 리플이 전부 업비트의 소유는 아니고 대부분 이 고객 예치 자산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60억 개 전부가 고객의 자산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업비트는 이용자가 리플을 출금할 때 일정 수수료를 리플로 받기 때문이죠. 이 수수료를 받은 리플을 현금화했다는 기록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업비트가 일정량의 리플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의 포인트는 작년 6월 67억 개와 비교했을 때 현재 약 7억 개가 감소한 60억 개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은요, 해당 물량이 고객의 자산이라면 업비트에서 출금되어 외부 개인 지갑으로 옮겨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인데요. 보통 개인 지갑으로 리플을 이동했다는 것은 매수 의도가 깔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업비트 고객들이 보유한 리플은 전세계 리플 유통량의 약 12%에 해당을 하면서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31일 기준 일명 고래 투자자들이 리플을 대규모로 매도한 정황이 포착이 되었었죠. 무려 11억 2천만 개에 달하는 리플이 시장에 풀렸었고 이는 3조에서 4조 원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뒤에는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 옵션 거래의 거래량이 무려 125%나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흥미롭게도 현재 대부분의 해외 트레이더들은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시장을 요약해보자면 고래들이 대량으로 리플을 매도는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트레이더들, 특히 전문 투자자들이죠, 다음에 올 반등과 상승을 예상하면서 옵션을 통해서 현재는 상승과 관련된 이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현재는 고래들이 먼저 매도를 마친 다음에 이제 저점에서 다시 매수할 타이밍을 엿보고 있고요. 이를 눈치챈 전문 분석가들이 지금이 단기 저점이라고 판단해서 미리 롱 포지션을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리플을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면 상당히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이더리움 대비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리플이 이더리움을 추월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는 중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하락세처럼 보이긴 했어도 이와 같이 3,300만 달러가 대형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유입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을 통해서 지금은 순매수로 금세 전환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처럼 대형 투자자, 일명 고래와 기관들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었기 때문에 모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시적인 하락장 속에서도 손실 없이 큰 돈을 벌기 위해선 언제나
이렇게 대형 기관들과 고래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이들이 어떠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자금을 투입하고 옮기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는 특별하게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그들의 숨겨진 매집 전략과 함께 몰래 매집 중인 급등 예상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권장드리겠고요. 빠른 정보 습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해외 전문가들이 말하는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인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도 아닌 바로 이 남자 피터 틸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트럼프 2기를 만든 테크 거물 피터 틸.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요. 혹시나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 투자자가 가장 사랑하는 미국 주식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 팔란티어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피터 틸이라는 남자가 이 팔란티어의 창업자이자 과거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공동으로 창립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는 게 피터 틸이고요. 조금 머리가 벗겨져서 못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이쪽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렇게 페이팔을 통해 막대한 부를 얻게 된 피터 틸은요. 2002년 이 페이팔을 이베이에 무려 15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매각을 하였고요. 그렇게 얻어낸 큰 부를 활용해서 바로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우는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을 인맥으로 얻게 됩니다. 자, 멤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맨 꼭대기에 피터 틸이 있고요. 여기 일론 머스크도 있죠. 그 안에 우버라던가 페이스북, 오픈 AI, 유튜브, 스페이스X 등 정말 세계의 내로를 아는 기업들의 총수들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부분 확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이제 아실 텐데요. 바로 현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 부서 수장 크립토 차례인 데이비드 sak스 또한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죠. 그렇게 피터 틸은요. 결국 2016년 이제는 막대한 부와 명예를 바탕으로 정계에 진출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는요, 모두가 실패할 것이라 말했던 트럼프의 첫 대통령 당선에 대해 이 실리콘밸리 내에서 유일하게 트럼프를 지지했던 인물로서 일론 머스크보다도 앞서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대선 자금을 지원해 왔던 것인데요. 그렇게 피터 틸의 지원을 바탕으로 트럼프는 모두가 안 될 것이라 말했던 2017년 힐러리를 꺾고 결국 첫 대통령 당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2025년 피터 틸이 미국 정계에 끼치는 영향은 과연 얼마나 퍼져 있을까요? 2025년 피터 틸은 자신이 점 찍었던 이 JD 벤스를 트럼프에게 추천하며 엄청난 지지 자금을 투입을 했고요. 그 결과 정치 경력이라곤 1도 없었던 흑수저 JD 벤스를 불과 40세라는 나이에 최연소 미약 중국 50대 부통령에 등극시키게 됩니다. 현재 JD 벤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으로도 언급 중이면서요. 바로 이러한 부통령 JD 벤스가 바로 피터 틸 한마디면 껌뻑 죽는 수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이 피터 틸이라는 인물이 미국 정계며 경제며 쥐락펴락하는 엄청난 인물이란 것은 모두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 놀라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냐? 바로 피터 틸이 창립한 기업 중 하나인 이 파운더스 펀드 투자 전략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이 파운더스 펀드는요, 이 암호화폐 분야에 가장 먼저 투자했던 기관 투자자 중 하나고요. 2014년부터 이미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2022년 시장 붕괴 직전에 대부분을 매도하여 약 18억 달러, 거의 하나로 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냈던 기업입니다. 자, 2014년이면요, 여러분, 이 비트코인 ETF가 출시도 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2022년은 바로 FTX 거래소의 파산 이슈가 있었던 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2014년 비트코인 ETF 출시 전부터 공격적인 매수를 했고 2022년 FTX 파산까지 예측을 하며 어마어마한 금액의 수익을 냈다는 것은 정말 단순 촉이 좋아서일까요? 자, 그 이후에 그는 2023년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약 2억 달러의 규모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반반씩 매입하였습니다. 이 시점 당시에는요, 비트코인이 불과 3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하락장 속의 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입하자마자 어떻게 되었냐? 2024년 초에 5만 달러를 돌파하여 7만 달러까지 돌파하는 등 시장이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즉,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는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에서 주요 암호화폐에 대한 대규모 투자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초기 투자와 최근 재진입 모두 시기적 선택과 규모 면에서 너무나도 큰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특히 2014년 첫 비트코인 투자부터 2022년 매도까지의 장기 보유와 2023년 저점 매수의 재매수 전략은 이들이 시장을 예측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강한 확신을 주리 충분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그저 평범한 투자자들과는 다르게 시각을 더욱더 넓게 가지게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